안녕하세요. 여기는 탄생의 신비관 청소년 성문화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또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 발달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명의 소중함 교육을 마치고 나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놀까? 태동 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의 심장 소리를 개월수별로 들을 수 있답니다. 자, 이곳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통하여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오시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알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궁방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자궁이라는 언어를 잘 안 쓰고 포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포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한번 따라 들어와 볼까요? 들어왔습니다. 난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자궁은 태아가 10개월 동안 자라는 곳이랍니다. 수정된 태아는 이곳 자궁에서 태어나기 전까지 안전하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성장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데이트할 때의 건강한 데이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블루존인데요. 이렇게 마을 지도를 활용을 해서 또 이렇게 성폭력 사항을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교육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를 주제별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센터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관람도 할 수 있고 어떤 주제의 교육을 원한다면 주제에 맞는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생의 신비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강사를 하고 있고요. 또 상담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서구 꿈드림에서 이 성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오셨는데요. 네, 질문하시는 대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교육은 무엇을 알려주는 교육일까요? 성교육이라는 것은 배려와 존중 교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들이 있겠지만은 배려와 존중,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는가를 배우고 알고 실천하는 교육으로서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경은 2차 성징기의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 3일에서 7일 동안 피가 나오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특히 초경 때 이제 준비해야 될 것,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 점액이 나오는데요. 그 점액이 흰색을 띠기도 하고 노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갈색 또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제 갈색 분비물이 나오고 나면 금방 이렇게 월경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2개월 안에 또는 그 후부터 이렇게 월경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경대는 이렇게 대중 소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월경 양에 따라서 이제 대를 할 수도 있고 소를 할 수도 있고 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경대를 갈아줄 때는 하루에 2~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주는 것이 위생상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경대에도 다양한 이렇게 종류가 있거든요. 아까 드린 대로 일회용 이 월경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 월경대가 있습니다. 면으로 된 월경대가 있고요. 이렇게 또 월경 팬티가 있습니다. 팬티 자체가 월경대예요. 양에 따라서 그 양을 흡수할 수 있는 팬티가 이렇게 종류별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알까요? 바로 월경컵이라는 건데요. 요즘은 이 월경컵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좀 10대에는 아직 이렇게 질이라든가 자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중이라서 성인이 돼서 사용했으면 하는 것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탐폰이죠, 탐폰. 우리 10대들이 이 탐폰을 참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일반 월경대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제 탐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탐폰은 질에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자주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몽정은 이제 남자들이 하는 거죠. 이것도 2차 성징기의 신체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시작하는 친구들은 다양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몽정이라는 것은 뭐 야한 꿈을 꾸다가 정액이 배출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고환 아시죠? 이 고환에서 정액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액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면 정액이 꽉 차게 됩니다. 자다가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 그 힘에 의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자다가 처음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우리는 몽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요. 저는 몽정을 안 했는데요. 몽정을 안 하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몽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먼저 정액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다면 몽정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임은 먼저 이제 여자가 하는 피임이 있고 이제 남자가 하는 피임이 있죠. 여자가 하는 피임 기구는 아주 다양함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경구피임약, 응급피임약 이렇게 먹는 약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경구피임약. 물론 이제 제약회사에 따라서 다 좀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다릅니다. 경구피임약은 우리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임신을 막기 위해서 이제 먹는 약이고요. 근데 이것은 월경을 하는 날부터 매일 일정한 시간에 꾸준하게 먹어줘야지만 효과가 있고요. 21일 동안 꾸준하게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휴학기 7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지만 이 피임 효과가 있다라는 거. 경구 피임약은 피임 도구로만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월경 주기를 맞춰주기도 하고요. 월경을 조금 미루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이 경구 피임약을 먹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약국에 구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응급 피임약인데요. 말 그대로 응급 상시에 먹는 약이라서 일반 시중에서는 판매를 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보호자를 대동해야지만 응급피임약을 처방을 해줬는데, 이제는 미성년자도 병원에 가면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응급피임약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임신이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에 5일 안에 먹어줘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들이 하는 피임기구 중에 이렇게 콘돔이 있습니다. 자, 이 콘돔은 임신을 막기 위한 것도 되어 있지만 에이즈나 각종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인과 나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 콘돔 사용은 매우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뜯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돔에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돔을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안에 있는 윤활제가 마르기도 하고, 또 이 라텍스 재질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손상을 입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찢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관계 전에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관계 전에 착용을 해야지 된다. 왜냐?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은 친구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예, 쿠퍼액 자체에는 정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힘을 주다 보면 아주 미량의 사정이 되어서 정액이 그 안에 함께 섞여져 있을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액이지만 그 안에는 200~300마리 이상의 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임신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계 전에 반드시 이제 콘돔을 씌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정답을 말하자면 월경 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될 수 있다입니다. 여자는 월경을 하게 되면 이 몸의 신체 자체가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월경을 하는 그 즉시 여자는 언제든지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 가능한 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 월경을 할 때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사실 자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단지 우리가 자위를 할 때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비밀의 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 자위를 하게 될 때는 이제 청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자위를 하는 횟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횟수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 욕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횟수도 다양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위를 너무 많이 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거나 이 자위를 하는 것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야동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 10대들에게 묻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런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야동을 보면서 해야지 욕구 해소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야동은 우리가 음란물로 불려졌다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음란물이었고, 그런데 그 야동 안에 들어가 보니 야동 안에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거의 다 피해자들이더라. 그래서 몰래 찍어서 이렇게 유포된 영상이라든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포된 민간인의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음란물도 아니고 성착취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착취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함께 성을 착취하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몸을 보고 즐기지 않는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음란물, 야동이라고 불리는 성착취물은 그거를 보면서 자유를 즐기지 않는다가 중요하겠습니다. 강서구 꿈드림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성에 관련된 이런 질문들을 해주셔서 저는 이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이 기관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 타인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실천이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성문화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